자, 게임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제 캐릭터 생성을 눌러서 자, 여러가지 직업이 뜹니다. 자, 이런 거 다 뜨는데 이게 처음에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사는 감성 원툴, 낭만 원툴이라 돈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다른 캐릭터들보다도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거는 이 천인 혼자서 다 합니다. 공격도 혼자 하고 체력도 혼자 채워요. 궁사는 이제 보스 모든 걸 원킬 합니다. 원킬 내는데 몸이 약해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 추천드리고, 그냥 직장인인데 버튼 한번 딸깍이면은 맵 전체가 다 쓸린다 원하신다 하면은 그냥 살수로 하면 됩니다. 감성은 아예 없는데 그냥 청이태자, 용궁에 나오는 청이태자, 저는 이걸로 그냥 날먹으러 하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나중에 팔자까지 그만 순식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굴도 찰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을 그냥 막 꾸미셔도 됩니다. 안 칼지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옵니다. 스토리도 은근 낭만이 있어요.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 이렇게 상자가 뜹니다. 자, 이제 키 설정 이렇게 밑으로 해주고 앞에 미지상 스페이스바 클릭. 자, 여기서 주작, 백호, 현무, 청룡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르면은 능력치나 성능에는 따로 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각인이란 걸 하게 되는데 무기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건 이제 빨간색, 하양색, 그냥 검정색, 파란색인데 나중에 캐시샵에 무기 염색약이라고 이걸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공짜로 바꿀 수 있는데 마일리지 모아서. 파란색은 하기가 힘듭니다. 없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청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는 나중에 청룡 마룡창이라는 청룡의 힘을 빌어서 쓰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청룡 원툴로 하겠습니다. 클릭! 청룡을 선택하였구나. 동쪽에서 날아온 봄의 생명력으로 너를 수호할 것이다. 예, 청룡의 수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을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법을 배우는데 플러스 누르면 마법창, 낫을 던집니다. 쭈쭈쭈 남깁니다. 밀면 됩니다. 동무여의 위기. 확률 설정에서 이제 여기 화면 그래픽 모드 9버전, 1번 와이드, 신버전, 1번 와이드, 이렇게 9버전과 신버전 나눠져 있는데 클래식을 하다 보니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 진정한 추억은 용궁이지 않을까, 용궁과 일본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래도 클래식 바람향 느끼려고 9버전 와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마을로 갑니다. 신직업에 이제 옛날 클래식 바람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던전을요. 자, 여기서 갖다 놓고 자동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냥 직장인들을 위한 캐릭터 살수 자동으로 갑니다. 타겟팅이 알아서 돼요. 그냥 만화도 별로 안 듭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사냥이 돼요. 저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대화창에서 메시지 대화창에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로 해주면 여기 안 뜹니다. 여기에만 떠요. 레벨업 하면 바로 만화 차고요. 비영사천문은 0번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쭈루 한방이지. 아하! 서쪽으로 합니다. 진짜 쥐구리죠. 클래식으로 하려면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30분 넘게 걸립니다. 저는 이제 3분 컷. 한방 청룡참을 배웠습니다. 입 쓰면은 빨개집니다. 야하! 던지고 쓰고 던지고 쓰고 야구 배트입니다. 그냥 표창 같아요. 그냥 야호! 진행 중인 임무 이렇게 뜨고 빠른 이동으로 눌러주면 돼요. 시프트 2번 눌러도 되고 저는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자, 서생원 이것도 경험치 많이 줍니다. 잡았고요. 도시검 여기 착용 누르면 바로 착용해줍니다. 야, 추억의 도시검 이펙트 귀엽습니다. 뱀굴입니다. 1번 원툴. 자, 왕구렁이를 쓰러뜨려라. 그냥 갑니다. 자, 1번 끝. 다시 1번 끝. 자, 왕구렁이 나옵니다. 쿠아 우아 우쿠아 우아 쿠아. 뭐죠? 클래식 바람에도 렉이 있네. 본바람도 렉이 있네요. 자, 초상비 안내. 이거는 이제 빠르게 이동을 시켜준다. 자, 여기서 환경 설정 단축키 퀵슬롯에서 저는 웬만하면 1-1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충 바꿔주고 초상비 저는 2로 놓겠습니다. 전표는 금전은 이제 유적기를 교환할 수 있는 돈 중에는 이 금전을 많이 벌어서 제가 원하는 중국 전설 무기나 일본 전설 무기, 좀 원하는 전설 무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왈속 편의점, 이거는 바로 물약으로 삽니다. 주막을 들고 다니는 거죠. 전표로 얻었으니까 전표로만 살 수 있습니다. 2,500전이니까 보무 축복 물약 하나 사겠습니다. 그냥 어디서 유형에서 쓸래 믿겠네. 넘어가집니다. 바람의 나라 클래식 때는 레벨 14대 사승굴로 가는데 여기서는 20부터 갑니다. 자, 녹용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던전 부시러 출동. 아이템도 자동으로 먹어집니다. 이거 빠른 이동. 이제 사슴들의 왕 광목지수입니다. 셉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빛나는 녹용을 얻었다고 합니다. 30레벨 바로 깔아주면은 이제 재생 축복 물약. 이거는 물약이랑 만화가 계속 찹니다. 1시간 동안요. 알아둬야 될 거, 경험치 눌러서 여러 가지가 뜹니다. 다 필요 없고 물약의 혜택 추가, 무료 획득 하루에 3개씩 이제 1시간 내에 줍니다. 받아주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빠른 이동으로 쭉쭉쭉쭉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나라 클래식에서 왕의 퀘스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미래의 왕의 퀘스트가 이겁니다. 동가죽과 돼지고기를 구합니다. 창에 껴주고 이때부터 이제 근본이 사라지긴 합니다. 대신 저희는 근본을 포기한 대신에 성능을 택했기 때문에 던전을 부시겠습니다. 쭉쭉쭉 끝났습니다. 사냥터에만 가면은 자동 사용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음 진우, 돼지고기를 가져오게. 부시면 됩니다. 그냥 부셔요. 그냥 홍돼지. 와우, 응급처치라고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개사기. 대신 쿨타임이 있는데 마찬가지 여우모피. 와, 벌써 저기 추억의 사람이 사냥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낭만 넘치시네요. 투명과 필살근무 조합. 도미오를 잡습니다. 도미오 5마리. 퀘스트 그냥 엔터만 누르면 끝납니다. 왔는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네. 영웅표를 구했니? 로스는 바로 지급하겠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 저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기업 넥슨을 저를 뽑아주시다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심판의 낫을 줍니다. 좌우골에서 많이 잡기. 신의 상자 까주고요. 이속 먹어줍니다. 종합시하고 또 먹어주고요. 자, 모으는 건데 그냥 또 마찬가지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안 보일 때는 5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NPC랑 대화가 됩니다. 저를 수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짜고 쳤다고 합니다. 이제 전갈골로 갑니다. 클래식 때는 한 마리 잡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체력 관리도 스스로 됩니다. 바로 보스로 갑니다. 혈령장갈. 끝났습니다. 왜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알겠구만. 해골구입니다. 드디어 해골구까지 바로 1분 카. 그래서 그냥 빠른 이동 누르면 돼요. 벌그럭과 달그럭 잡습니다. 날 세우기라고 이제 파괴력 증가. 이것도 자동 사용. 초상과 방향키만 누르면 끝납니다. 그냥 힘들게 사냥 안 해도 돼요. 그냥 불산 처치. 가만히 있으면 끝. 이제 유령굴인 것 같군요. 원기입니다. 숫자가 너무 늘어서 저승사자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영술사님이 계셔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전 굴 한 구석에 몰아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영혼을 정할 수 없으니 도깨비가 되었다. 점점 이제 도깨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정화를 도와달라고 하는군요. 저승이 가지 못한 원기들을 가둬놓은 곳. 그게 바로 나라 둘기. 친구를 줍니다. 알겠지? 그럼 가자. 바로 둘기. 이따가 얘에 대한 트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도깨비 왕입니다. 여기서 그냥 갈궈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변신을 시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번개가 떨어지는데 원래 이렇게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워낙에 재생물력 쓰면은 거의 안 달아요. 그냥 팥 쪽을 먹고 T 눌러서 K죠. 이거 T가 던지기. 던지면 끝납니다. 여기서 극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나기 때문에. 극딜 끝났어요. 이런 거 망한 겁니다. 운이 나쁘면 닭까지 변신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집중해서 그래도 닭의 모습 귀엽네요. 이런 모습이니까 앙증맞아라. 회전 회오리 끝났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안됩니다. 빠르게 또 누르시면 안돼요. 얘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씨 무시무시한 흉가로 갑니다. 이제 90레벨 상자를 까주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킬이에요. 그냥. 오, 저기 사람이 있군요. 쭈빼기. 스킬이 장난 아니야. 무슨 드래곤이 나오네. 칭찬을 해줍니다. 쭈빼기. 아니 무슨 드래곤이 나와. 이씨. 이제 이거는 저는 처음 보는 몬스터긴 한데 노아 비라고 신버전의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플레이한지 이제 35분쯤 되는데 벌써 레벨 99 다 갑니다. 이제 보스가 나오는데 얘가 시비를 먼저 거는데 튀어요. 얘가 먼저 공격을 했죠. 얘가 선빵 쳤죠. 봐봐요. 얘가 이제 선빵 또 칩니다. 또 두 번이나 선빵 쳤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이제 얘가 이제 변해요. 근데 닙니다. 넌 못 지나간다. 아니 이제 끝났어요. 짭 왕의 퀘스트 승급 퀘스트가 떠서 이동하면 끝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구려나 부연화인데 자 이렇게 퀘스트가 쭈르륵 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뜨는데 잠시만요. 예, 강아지가 짖어가지고요. 다시 왔습니다. 이제 승급을 하러 갑니다. 승급하러 갑니다. 자, 영웅의 길 맨 위에 거 누르면 됩니다. 얘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히 어둠이 오고 있다고 해서 흉포해진 것도 그 어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천성현이라고 남자가 이제 설명해 주실 건데 12지신 잡아야 합니다. 지금 12지신 갑니다. 12지신의 괴를 모아서 8개를 모아야 합니다. 지왕이죠. 컷. 끝났습니다. 토끼왕 뭐죠? 닭왕의 진괴. 이렇게 돼지왕 잡고 돼지왕의 리기를 얻었고 소왕의 선괴를 잡고 원숭이 왕의 태계 마지막 이제 제일 씁니다. 왕 중에서 백호왕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클래식 바람에 적이 나오면 경쟁이 많이 셀 것 같습니다. 8개를 얻었고요. 저는 해구륜 협객 1차가 협객입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랑글러 영웅의 힘이 되어요. 산적굴로 갑니다. 드디어 옛날 바람에 산적굴 엄청 무서웠는데 바로 갑니다. 사람들이 꽤 있군요. 이분들 다 클래식 바람에 지친 분들인가? 자 이제 경험치 도호기 메뉴에서 도호기는 누르면 이렇게 레벨 올리기 그냥 모든 경험치 했습니다. 여러가지 마법도 자동으로 배워집니다. 축지법은 이제 이렇게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관병을 불렀지만 소식이 없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빼앗긴 물건 산적을 와호 사냥수도 보이십니까? 겁살파수 겁살파수 산적들의 왕이죠. 바로 옆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물건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없고 묵방이라는 곳에 가면은 맡겨둔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물건을 준다고 하니까 뻥으로 왔습니다. 이제 벌레와 벌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닮은 벌과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무서울 것 같군요. 사람들이 은근 많이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보일 때가 아닌데 클래식에 지친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빵이 장비 약탈하는 자 때문에 간다고 합니다. 오, 이건 맡겨둔 물건. 오호, 빤징나. 이거는 작은 담배. 천공투수 그 전설의 백두산으로 갑니다. 추운 곳이어서 경험치를 팔고 오라고 합니다. 팔면은 딱 110. 주지는 못하지만 만져는 보라고 합니다. 백두산으로 오라고 하는데 드디어 천부영 무기로 만듭니다. 빠른 이동이면 끝! 다 조도라고 합니다. 하늘나라 중 대장군, 용장군의 아우바들 초도라고 합니다. 예전에 청계에서 추방당한 용장군 한 분이 지상에 내려와 계십니다. 저희는 그 용장군의 자식들입니다. 용장군이 수명을 다하면 얘네들이 다음대 용장군이 되죠. 준장군이라고 할까요? 오호! 사악하님의 집에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산에 주인이 있었는데 기운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주인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조사를 하고 찾고 있다고 하는데 얘네들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가 직업을 구별합니다. 저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살수록은 주변의 작은 움직임은 소홀히 넘기지 않고 날카로운 판단을 할 수 있지. 다 다릅니다. 자, 인면노루라고 얼굴 존나 무섭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 자세히 보면은 이게 포도처럼 뇌처럼 생겼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이거는 신선들이 사용하는 불을 자유자재로 이 산의 주인이 어둠의 근원일까요? 그러니까 가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 많습니다. 여기 그냥 사냥만 하면 다 얻어줘요. 그냥 끝났어요. 1초 만에. 가만히 있지 않으면 부셔줍니다. 자, 중간에 레벨업하고 저는 경량 무기가 괴상하죠. 룩으로는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 얘는 좀 차분한 성격. 다들 이제 이 산의 주인의 배감심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호수로 가서 보고 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꼬마 2명이 있는데 위에 누르나 밑에 누르나 똑같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2번 다시 말 거나봐라.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얘는 놀고 있는데 이 꼬마가 공부하는 게 안쓰러워서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얘는 얘 보고 공부를 하래요. 싸우던 참이래요. 선택지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공부만 하고 얘는 놀기만 하니까 불쌍하대요. 얘가. 그래서 얘가 놀자고 하는 애한테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였는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일단은 무기를 넣으라고 하는데 무기를 빼야 합니다. 이렇게 무기를 빼주고 이식 천부연금 되면서 레벨업도 자주 이렇게 떠주니까 레벨업 해주고요. 이식 천부연금 F3키를 누르면 친구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닉네임을 입력해주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 뭔가 저보다 연륜이 많으신 표범을 잡으라고 합니다. 옛날 이제 바람나라에서는 무료화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표범을 잡는데 탈수가 있었어요. 한방 컷이죠. 미안하다 동조가 가죽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꼈을 때도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좋겠군요. 한층 더 날카로워진 삼식 천부연경. 뱀에게 물렸습니다. 얘는 그러다 이제 저도 물리게 되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스스로 잡았습니다. 역시 마법 자동 사양짱. 해독제가 사양량 5개 노루한테 얻을 수 있습니다. 땅에 저렇게 많아요. 주우시면 됩니다. 해독제를 4식 천부연금 했어요. 자, 다시 빠른 이동해주고 무기 힘을 넣어주세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저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즐기고 있어가지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종이를 얻는데 학문이 뭔지 재행무상 재산은 돈이 없어도 진행합니다. 뭔가 인생이 덧없음 삼천전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해도 공짜로 줍니다. 요괴곰을 잡으라고 합니다. 북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리 지르는 거 대신에 원래는 이 몬스터도 되게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가서 잡아줍니다. 살 수는 아무 무기를 껴도 개사기예요 그냥. 자, 무기에 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공포의 퀘스트가 나오죠. 골무가 필요한데 골무는 활을 쏠 때 손가락을 보호하는 장신구라고 합니다. 편의성 패치가 되어가지고 몬스터를 사냥하면 그냥 얻어요. 보스가 위에 떴습니다. 일정 확률로 등급 비서 주는데 과연? 어림없는 소리. 아니군요. 자, 만들었는데 실패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말 테스트가 나오죠. 여기서 성공작 골무가 나왔다고 퀘스트를 완료하려고 하면 얘가 다시 또 모으려고 해요. 그때 그 당시 진짜 악랄한 퀘스트였는데 실망인걸. 또 여기서 페이크를 하죠. 농담이었고요. 사실은 성공작이 나왔어요. 이거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열심히 구해왔는데. 아하, 제대로 된 사람이었구만. 무조건 실패작으로 나왔는데 테스트를 한 걸로 합니다. 그러면 내 주먹도 너를 향해서 날아가면은 너는 맞을까 안 맞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암튼 실식 첨부양경. 처음에 퀘스트 줬던 애한테 지금까지 말 걸었던 NPC들한테 차륵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받으면 돼요. 받았죠, 차륵. 한 번에 원래는 9명한테 다 받아야 되는데 패치가 돼가지고 한 개로 됐어요. 가져왔습니다. 차륵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걸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로 차륵을 만들면 생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용맹한 장구 싸우는 거죠. 웅장한 백두수의 모습, 이거는 위험이고 따뜻한 어머니의 아들의 모습을 빚는다. 이거는 애정입니다. 저는 애정으로 하겠습니다. 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 자, 근데 중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야 얘네. 그 와중에 매크로가 있네요. 와, 진짜 사람이 껴가지고 못 캐는데 이 매크로네요. 너 잡았다 이놈. 얘 꼭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네요. 와, 소름이네. 딴 데로 갔습니다. 와, 하늘의 명을 받고 얘네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탁 내서 이제 백아심선 전음석을 사용합니다. 이 산의 주인 백아심선은 이 돌을 아기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해두었고 이 뒤에는 백두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사악한 검은 용이 사람으로 변신한 암흑룡인이 숨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치하러 뒤지던 중에 그의 꾀에 넘어가서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암흑룡인은 천지에 숨어서 백두산 전기에 흡수해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해주고 암흑룡인을 컷해주고 백두산을 구해주라고 하는데 진천부연금을 드디어 영롱합니다. 바로 껴보면 이런 모습인데 아까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 영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이템을 빼시고요, 강화를 누른 다음에 물 감정이 되는데 이렇게 딱 활성화가 됩니다. 굳이 활성화를 안 하셔도 되는데 활성화를 하시면 이렇게 능력치가 최대치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꼭 해주시고, 끝난 김에 여쭈면 당연하죠. 여쭈어봐도 되네.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데도 안 지워지는 템이 있어요.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지워지는 템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창고나 교환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폭탄 돌리기죠. 폭탄. 선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치면 됩니다. 이분은 마도사인데 이미 이렇게 책과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맞네, 맞아. 너무 찰지네. 모든 직업의 양손 무기를 끌 수 있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벗어졌는데 더블 클릭하면 캐시로 바뀝니다. 이렇게 캐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 드래그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인사 그만해. 인사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면서 이렇게 웃긴 적이 처음이에요. 또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찰지게 생겼어요. 이제 옷을 만들어 줍니다. 원래는 재료가 필요한데 이제 공짜로 줍니다. 오 천부연창에 배관신선에게 갑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제 신선지온이란 걸 신선력이 원천이 변을 얻는데 이렇게 얻으면 됩니다. 네, 찾아왔습니다. 정화하겠으니까 명예신서복을 줍니다. 바로 또 이걸 주는데 이것도 옛날에 엄청 비쌌던 템이에요. 살수는 특이하게 살수 전용 옷을 안 입으면은 낫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전용 옷을 입으면 이렇게 등 뒤에 이렇게 있는 걸 보이죠? 천부연 옷이 체력을 2만이나 올려주고 이거는 딴 짜잘한 건데 이건 필요 없어요. 아 먼저 가셨군요. 이제 여기서 소상비와 두 개 다 같이 쓰시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단축키로 등록을 하라고 했던 건데 상어 장군이 나오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거기서 빠른 이동을 누르면 안 눌러지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요 160레벨이니까 한번 도어긴에서 레벨업을 해줍니다. 벌써 레벨 190이 됐고 메뉴에서 도어긴 누르면 레벨업도 추가해서 여기서 딱 켜줄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제 그 유명한 용왕 심판의 낙과 용왕의 총을 주는데 용궁 8대 장군 중 하나인 보거장군이 반란에 가담하고 있어서 누가 더 연루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보거장군에게 정보를 캐오라고 해서 용군의 반란 보거장군에게 갑니다. 뜨는데 잡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뜹니다. 보거장군은 어디 있니? 사방이 막혀있고 입구가 그 좁은 곳인가 좋은 곳인가. 반란을 공조하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소매에 중요한 문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방 카 태자 전원 문서 무서운 비밀을 탐내. 누르면 뭐 아무것도 안 되군요. 개장군이 또 반란이 일으켜서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 탈피를 해서 개장군이 몸을 사려도 수하들을 끔찍이 아껴서 꽃게무침 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꽃게무침. 산의 진미를 줍니다. 영구 체력 올려주는 물약이니까 눌러서 체력 200과 마력 영구적 상승. 많은 자들이 반란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제 문어장군을 이제 이렇게 오징어들이 나오고 귀여운 새발문어 이렇게 얻으면은 딱 쓰면은 문어장군 암흑반지가 생긴다면서 이렇게 문어장군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건 이제 전리품처럼 반란이라니 나는 그 반란에 가담한 적이 없어. 억울하다. 충성심을 몰라주는 용왕이 너무 야속해서 가문창을 줍니다. 옛날에 참 찰진 아이템이었는데 해마장군, 반란군의 주적부대를 생산합니다. 이 주적부대죠. 반란의 주적부대. 자 왔습니다. 해마의 심장은 장터에서 비싸게 팔렸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사요. 잘 안 팔리고요.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 씨. 그냥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냥. 아 시원해. 진주 반지를 착용하고요. 주동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인어장군이 개장군을 설득해서 개장군이 그렇게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인어장군 고양이 인어장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컷. 가족이 많이 아파서 빨리 가야 되니까 가달라고 합니다. 자, 이 문서를 통역을 영웅의 길 눌러서 바다 사나이라서 약간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인어장군의 지팡이를 얻었습니다. 와 추억입니다. 다문창 이렇게 샤 한번 카
상어 장군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복인 상어 장수라고 합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놓아주면 금은보화를 주는데 옛날 바람나라에서는 이거 100만원 줘서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해파리 무침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해파리 무침 등장 커. 무사람이 함부로 용궁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썩 가라. 주동자가 누구냐? 해파리 부하 10마리 잡아서 일정 확률로 뜹니다. 저는 바로 떴어요. 청해태자가 반란의 숙이었더니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자신의 손에 들어갈 용궁의 자리가 그렇게 용왕의 반지를 얻었습니다. 끼고요. 청해태자가 어릴 때 양자로 들여서 여태까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여의저로 훔쳐서 청해태장에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의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저건 날수기라고 몬스터가 있는데 청해태자 한 만커. 여의주가 남아있으니 여의주를 썼는데 사라졌어요. 아직 죽은 게 아니어서 이 공간으로 사라졌다. 청해태자의 모티브가 제가 하고 있는 살수의 캐릭터인데 나중에 얘가 쓰는 청룡 마룡참을 제가 씁니다. 인어장군도 같이 여의주의 힘을 여의주의 힘이 너무 세니까 둘이 나눠서 받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용궁의 보물들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게 해주는 힘. 아무튼 용왕의 투구를 얻습니다. 야, 간지보소 수령 활용 2차 퀘스트 전직입니다. 수령과 활용을 관리했었지만 어른이 되어 손을 떠나서 욕심이 참 많은 아이들, 악행을 저질러서 비늘을 뽑으면 정신을 차렸었는데 지금은 커버려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뽑아주세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자, 한 단계 높은 경지 뽑으면요, 얘 누르면 수령, 활용, 방으로 입장 엄청 많습니다. 끝났습니다. 2차 전직 암객, 이제 환상의 섬으로 갑니다. 옛날 말로 하면 고군도죠. 중간에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줍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안 올라서 경험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경험치를 바꾸겠습니다. 시동 환수 표시, 시각 효과에서 시동 환수 표시 끄시면 사라졌습니다. 토깽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님도 고행이 같아요. 글로벌 체금. 왔는데 바닷빛의 부여성에서 들은 대로 뭔가 탁하다네. 바다만 탁하게 변한 이유 조사, 원인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두만 잃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자, 정령인형 천연이 주고요. 여기서 전 벌써 반지상에 용왕의 투구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아이템 다 필요 없습니다. 가지셔도 되는데 실패적 골목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요.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정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우시면 됩니다. 황금 뚝배기는 사냥할 때 추가적인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다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원래는 이거 옛날 바람이 날 때는 레벨 20대부터인가 금전을 주는 10만전 퀘스트를 했었어요. 전표 있는데 또 누르면 총 금전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돈입니다. 이걸로 해주시고 10만전 퀘스트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의심하라고 해서 이제 명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조각상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문화재를 선물로? 자네가 말한 그 문화재는 이 섬에 얼마 남지 않은 엄청 귀중한 문화재야. 그걸 선물로 줬다니.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부자들은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따지러 갑니다.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짓 허가증. 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정말 대단해. 부자 대감이 가장 수상해서 재산이 몇 배씩 불어나고 있었거든. 뚱보 부자들이 제일 의심스럽네. 이제 탐문하러 갑니다. 단지 모조품에 불과해서 신경쓰지 말라고 해서 또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모조품. 진진이라고 NPC가 있는데 꼬맹이 돌돌이에게 물어봅니다. 진진 아저씨 며칠 전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큰 집을 샀다고 해요. 얘가 진진입니다. 딱 봐도 수상하죠? 최근 돈을 많이 버셨다죠?
부자 대감도가 나쁜 짓을 하셨죠. 자, 이렇게 뜨는데 바닷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로 하면 됩니다. 바람 쐬려고. 밀수선. 아, 괴짝을 날라다 배에 실어준 것 같게. 아하. 무언가를 팔 물건도 가져왔지만 부자들 말고 따로 있을까? 돌순이에게 물어봐서 정령사가 굉장히 화난 모양이에요. 토템들이 이 땅에서 점점 없어져서 정령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정령사에게 가서 정령들이 짐으로 삼는 토템들이 이 섬을 떠나는구나. 토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와. 보름달이 뜨면 정령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내지른다. 요리사 찬찬에게 물어봅니다. 은이 숨은 날개라는 뜻이 은밀한 이익이라는 뜻도 가졌죠. 뇌물로 중국 벼슬아치를 속인 다음 중국 밀수선과 결탁했다니. 밀수? 농담도 잘하는. 얘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제 그 대사관 같은 건데 대국의 위신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이제 처리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퀘스트입니다. 바닷물이 변해서 건물을 짓는데 괴물의 은신처를 건드려서 자, 이제 안에 장난감들을 구하러 부속품을 구해와서 조립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로 구슬을 조립합니다. 타행이 맞춰서 이거 화살표에 스페이스바를 딸깍.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딸깍. X 표시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3번을 해야 됩니다. 이 조각. 아까 빗었으니 이제 빠르게 붙이지. 스페이스바 연탈해서 남은 시간 10초 줍니다. 됐습니다. 마음은 고맙다고 했는데 도시락을 건네주면 됩니다. 일기조각. 부자들에게 일기조각을 강철망치. 계속 그냥 이동해주면은 갑니다. 영웅에게 강철망치 구매. 마치 이거는 이제 헬스하는 분들한테 근육 한번 터치해봐도 되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흐뭇해하는 것처럼 이분도 자부심을 넘치게 주술 장비를 가져오면 주술을 걸어준다고 합니다. 향로가루 5개. 여기서 사냥하면 향료가루를 얻겠죠. 또 문신 투수를 가져오라.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물건 사기로 해서 하라고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문신 장비 구매로 맨 밑에 누르셔야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얻었죠. 이렇게 주술이 시작해서 폭염왕이 마수에게서 잠시나마 구해줬던 영웅처럼 말리세. 주술 투수 얻었습니다. 이제 방어구를 얻습니다. 기름 1개 바로 얻었죠. 여기로 가서 문신 장비 구매 공짜. 문신 투구를 얻었습니다. 주술 투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웅의 무기를 얻게 됩니다. 이 성을 오래전부터 지켜보았던 장로입니다. 당신도 폭염왕을 물리치기 위해 영웅의 무기를 구하고자 하시네요. 보상신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되려고 하다니 연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사냥하면 됩니다. 늑대의 송곳니, 거미의 이빨, 거미들에게 살수용 영웅의 기본 무기 이면의 칼입니다. 오호! 이건 진짜 영웅의 무기가 아니라 없는 초기 단계.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정령사에게 갑니다. 여명의 옷을 만드는 자. 옷을 만들어주세요. 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외부인이 그대가 과연 정령의 힘을 이해하고 그 재료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을까? 화염, 번개, 돼지, 바람의 토템. 총 4개의 토템이 하나씩 모여야 한다. 자, 이제 보스를 잡아서 식인종 추장, 컷, 진인랑, 컷, 복사여왕, 컷. 정령의 힘을 이해했다. 이슬이란 걸 필요합니다. 여신의 이슬. 그 이슬 또한 옷이 재료다. 폭염도 북쪽으로 가라. 돌아다니면 이슬을 얻는데 맵에 잘 보시면 반짝이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곳. 원래는 이것조차 없이 옛날에는 그냥 다 돌아다녀야 했었어요. 극악의 확률이었는데 편의성 패치로 여기로 쏙 가면 반짝 이슬이 완성되었다. 모든 정령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일종의 증표. 이것 또한 옷의 재료. 이 섬을 다스리는 존재 폭염왕이
두 조각으로 나눠 보관하고 있다.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자연의 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 잡아야 되네요. 예, 하나 얻었고요. 상. 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서 여러 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두 개 얻었습니다. Shift I 누르면 조합창이 뜨는데 추가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클릭 그 다음에 추가. 여기서 확인 누르면 만들었습니다. 자연의 인장, 대자연의 힘이 담긴 상징물. 이거를 주면요, 여신의 창에 그대를 수호할 것이다. 이 옷에 깃든 정령들이 저를 수호해 줄 거라고 합니다. 난파선에서 그대를 부르는 영혼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중국의 배가 침몰했는데 조형을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착용해 줄게요. 간지 그 자체. 등 뒤에 태극의 문양 간지입니다. 춤춰볼까요? 아싸라비야. 지금 날 업고 다닐 사람과 예책을 다닐 짐꾼, 적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난파선에 대한 정보가 얘가 책을 써. 복례산 전설. 진시황과 전설의 산. 복례산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 먼 옛날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반란과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이제 간신들의 이제 여기서 이제 난파선, 난 오래전 있으면 좋은 중간성장 함께 물드는 바다의 원흉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죽고 나서 일기장은 모두 잃었는데 검은 기운이 자신을 덮쳤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점점 잃는 기분이야. 일기장을 찾으면 이 억울함이 풀리면 어두운 기운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어달라고 합니다. 서복이란 차를 찾아 이곳에 당도했는데 서복은 없었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 섬에서 얼마가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대가로 이렇게 원혼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이 섬에, 지금 환상의 섬에 기록한 그 일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슬플 뿐이라고 합니다. 흩어졌다고 하니까 원래 3만 장 정도 되는데 6종은 모두 굉장히 충실한 내용입니다. 철갑 거북이 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매크로인데 이제 그 채굴력을 올려주는 도시락을 주는 건데 아직 매크로들이 있어. 얘네들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일기를 주워간 자가 병사 지주한테 습격받은 사이에 사라졌죠. 일기장을 가져갑니다. 식인종 추장 후계자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나 주워주고요. 열대 독사한테, 폭염룡한테 선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어두움이 모두 사라지며 세상을 밝혀나갔다. 내가 생전에 쓰던 검인데 등대와 같은 빛을 낸다고 해요. 등대 빛이 검이로 불리우지. 자, 이제 등대 빛의 검을 얻었습니다. 파괴력 보소, 체력치 보소 껴주고요. 수리도 되고 옛날에는 이 무기의 완전 가성비 진백란 장군 얘입니다. 서복을 찾아서 식량과 이런 거 다 떨어진 찰나에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향의 끝에 역시 황제한테 등 떠밀려서 왔겠죠. 화산이 보이는 섬에 당도했는데 복례산일까 하니까 했지만 생김새가 너무 달라서 이제 임무는 실패했지만 목숨을 지키는 일, 배를 정박시키고 식량과 식수를 구하게 했다. 이런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에 놀라. 외부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곳 사람들은 그래도 공격하진 않고 점잖게 맞이해줬고 식인종들이 살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 선원들에게 무장과 조를 지어 다니도록 주의시켰다. 아, 촌장이 이 섬이 먹거리 천국이라는 걸 알았고 열매와 바다 식재가 먹고 남을 정도 나온다. 특히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묘한 식물은 온갖 열매를 맺는 데 쉽다. 요술구슬 잡으러 갔대요. 그 식물들 있죠. 걔네들입니다. 신이 나서 열매산이 나왔다가 황제께서 내려준 복례산 전설책을 잃어버릴까 말까 하겠다는 전설. 포경왕이라는 하급신이 머물러 있어서 예전에 고균이라는 영웅이 포경왕을 화산 속에 봉했는데 그런데도 그 힘이 선 전역에 퍼지고 있어서 사람을 닮은 식물, 그 뱀, 거미들은 전부 포경왕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절벽 근처에 기묘하게 생긴 늑대를 만났는데 사람처럼 생긴 늑대는 다짜고짜 우리를 공격해.
선원이 몇 명이 이제 희생당하고 나서 그 늑대는 모습을 갖췄는데 이 촌장이 이 늑대와 포경왕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일한 괴물, 그래서 인간을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절벽가에서 외롭게 사는 것. 바다 음식을 구하다가 문득 조심해야 할 장소를 정리했는데 밀림숲에는 식인종, 절벽가에는 흉포한 늑대들, 해안가에는 바다동물, 옛날 포경왕이 살던 곳에는 인면뱀과 거미, 동굴에도 있고요. 화산물에는 화염룡, 그리고 마지막에는 포경왕. 이렇게 다 파악했고 선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선원 중 한 명이 이 선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섬 최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반대할 수가 없었고, 아까 요리사 말하는 거죠. 근데 어제부터 누군가의 감시받는 느낌, 멀리서 증오를 바라보는 눈길, 소름이 끼치고 포경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전백랑이 중국한테 이제 선물하기 위해서 그 식물들 있죠, 살아 숨쉬는 묘폭이 잡아다 배에 실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불꽃과 이야기를 나눈 꿈인데 자신을 포경왕이라고 소개한 불꽃은 당장 이 섬에서 얻은 것들을 놓고 떠나려고 협박했다. 근데 거절을 했어요. 식량과 식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순 없어. 고향이 그립다. 하루빨리 이 섬을 떠나야겠다. 그래서 출항 준비를 선한테 지시하고 짐작에 내려놓고 갔는데 방금 이상한 굉음이 들렸다. 부하들이 비명을 지른다. 식물이 뿌리를 내려 배 바닥을 부순다고 시간이 없다.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와, 아까 그 살아 숨쉬는 식물들이 뿌리를 내려서 배를 파괴시켰어요. 이래서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와, 이렇게 슬픈 역사를 가지고 벌써 3차 승급. 왕자가 준 거라서 잃어버리면 그 나라와 관계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구해달라. 옛날에 여기 어릴 때 왔는데 여기서 주워가지고 울었었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공주의 반지를 얻습니다. 자, 청옥반지 끼고요. 불로불사 얘기 자주 나옵니다. 이제 선비족으로 갑니다. 살쾡이 가족을 구해주면 불로불사 전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살쾡이 왕 와호 컷. 불로불사는 선비족 족장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풀소 대왕의 뿔 문제. 얘입니다. 불로불상이요. 뭐야? 누가 꾸면 늑대지로 않고 죽더란 전설속의 약. 와, 여기 있었네. 복례산이 아니라 전백량은 뭐야 그러면? 와, 불쌍해. 뭐야? 그 약을 줬는데 꼬작 이 술을 한 병을 주는 거야? 아씨, 100년 동안 쌓인 눈을 녹여 담궜다는 중국의 귀한 술. 와, 어떻게 100년 동안 쌓인 눈을 녹여? 100년 동안 어떻게 쌓이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녹인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 민간에 약탈했지만 도는 지나치지 않았는데 지금 도를 지나쳐서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악기에 쓰인 것 같이 강해서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케이, 선비족 합니다. 선비족. 사람이 벌써 있군요. 선비족 3차 승급합니다. 드디어. 자, 여기서 게임에는 18K 요강을 주는데 이거는 아직 쓰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청룡, 백꽃, 주작, 현무의 신전이 각 방위마다 놓여있어 조화로운 곳. 근데 신술의 힘이 약해지고 이유를 못 알아내서 동물들도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청룡이니까 청룡 신전으로 갑니다. 청룡 신전인데 여기서는 끝까지 가셔도 되고 채팅으로 재물 치면은 됩니다. 이렇게 신수의 힘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숨어 들어온 검은 힘이 힘을 방해하고 있어서 무리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힘을 빼앗고 있다. 악의 무리를 없애주겠는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주의사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힘은 금방 되찾기려니 물리치고 난 뒤에 바로 여기로 와서 재물을 바쳐야 합니다. 명심해라. 물의 옥을 나에게 그냥 빠른 이동 누르면 되겠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네.
아무나 들이지 말라는 어명이 있어서 눈에서 광채가 난다고 들여보내준다고? 무섭습니다. 와, 이거 한 방에 안 죽습니다. 이제 또 다른 암흑의 존재를 물리치러 갑니다. 중가에서 나오는 불귀신이 나오는데 필요 없고 포경기를 잡으면 됩니다. 미로라고 하는데 울랑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다 가짜예요. 낫을 튕기기 때문에 따당당당당당당당. 오래전에 이 세계가 암흑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은 물리치 마법사가 암흑을 봉이나 위치를 적어놓은 것이다. 오데어 때문에 읽기가 힘드니 저에게 임무를 준 그 천성년에게 가라고 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청룡이 저한테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싸워온 거는 악의 무리들은 거대한 암흑의 존재한테 비롯된 것인데 정작 그 존재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못하면은 그 무리들은 다시금 또 부활하고. 자, 암흑아입니다. 여기서 다른 찍어도 웬만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자, 옥황상제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무협입니다. 3차 승급 무협. 됐습니다. 협계구간 4차 승급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자, 아수라가 있습니다. 각종 마법을 쓰는데 끝났습니다. 자, 청룡의 안식처, 청룡의 신수라고 떴습니다. 따다다다다다다 잡아주. 또 여기로 와서 또 이렇게 홍기 를 원합니다. 자, 전기를 구하라. 여기 훈장 같은 거 주고요. 문어같이 뜨는 애가 있는데 이걸 잡아줍니다. 신체 강화 비약을 많이 모았죠. 쓰고 메뉴에서 신체 강화 눌러줍니다. 무기가 제일 먼저 뜰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직업들은 방어동무실을 씁니다. 방어구 강통은 이제 부자들만 쓰는 거라서 저는 방어동무실로 환상의 시련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동사냥부터 먼저 이거 체크해 주시고 난이도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주면 자동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이 뜨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레벨업과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7승까지 하면 되는데 뭐 영화 보시거나 뭐 하실 때 켜두시면 되고, 환상의 시련이라고 디펜스 게임처럼 이제 이거 경험치 많이 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레벨을 빨리 올려야 되니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많죠? NPC 찾기도 힘들어요. 5를 누릅니다. 됐죠? 하루에 10번입니다. 무료 환상 약탈을 받으셔서 템창을 여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제일 중요한 거 뇌정 벼락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짱을 하면은 공격을 하면 벼락이 뜹니다. 이렇게요. 사냥하기 쉽죠? 자, 요강도 저희가 써줍니다. 무료 획득으로. 나중 되면 또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사냥이 돼요. 이제 템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호사살이 있을 거예요. 딱 설치해주고, 자, 이렇게 살수는 버튼 2개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체력이 부족하니까 모아주고요. 체력 회복 물약도 사야 됩니다. 주고요. 넘어가시고 11점 이상 간 누구나 열심히 하시면 다 받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고 금전도 주니까요. 자, 이렇게 45조랑 150만 50만 주는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1.5배 증가인데, 이제 제가 드디어 레벨 700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사냥과 700이 되었습니다. 바로 천성년에게 칭찬. 탐해라는 걸 잡으면 되는데 점수 얻으러 가면 됩니다. 싸워서 20분 되는데 혼자서는 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운이 좋게도 이제 이분과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새벽 2시인데 아직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들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이분 초보수. 뭐야. 와, 이분 초보수야. 우와. 뭐야. 아직 안 끝났어요. 뭐야, 끝났나? 와, 끝났다. 와, 이분에게는 진짜 돈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분 진짜 제가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거 탈까 어렵고요. 한번 춤춰주고서 자, 이분 진짜 이렇게 가겠습니다. 갑니다. 마그네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것으로 레벨 1부터 7차승까지 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유튜브 댓글에서 용무기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이분을